또 좀 보겠습니다. 네. 시총이 6천조 원이 넘었었죠. 5천조 원대로 축소됐다. 뭐 주가가 빠지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부터 갈까요? 시총 최고 찍은 게 일단 6,500조 정도를 좀 찍었었죠. 6,500조까지 갔어요. 5천대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그 4.9%까지 좀 마이너스 보이다가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7,200 한 중반 정도에 마감을 해줬는데요. 외국인들이 팩트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9거래일 연속 매도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매도 규모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6조 원대 매도가 사실 이렇게 딱히 뭐 어색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도가 이제 매수도 그만큼 많은 편이죠. 좀 어색하진 않은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조 원대 순매수를 해서 외국인들 물량을 좀 받아내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일단 방금 전에도 좀 그 영상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미국 이제 30년물 국채가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30년물은 미국의 이제 주택 경기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긴 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동안에 사실 30년물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너무 좀 쌌었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텀 프리미엄이 뭐냐면 이제 10년물보다 30년물에 이자를 더 주는 거죠. 길게 갖고 가니까. 근데 그동안에 30년물이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이 한 1.5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테 오르긴 해서 이 국채 금리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금리들까지 같이 움직일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코스피 하루 50조 몰리는데 100억 거래 미만 종목이 73%. 그러니까 되게 작은 종목들에 대한 거래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저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100억 거래 미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루에 이제 거래가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쏠려서 다른 외의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한산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건데요. 거래도 이제 좀 대형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군요.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50조를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사실 29조 원대였었는데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일평균 거래량 10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ETF, 넥스트레이드 다 합쳐서 이제 하반기에 100조 원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지금 TV 보시는 분들 혹시 컴퓨터나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어플 보시면서 TV 보시는 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코스피 거래량을 보면 3월 초서부터 급전직하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좀 약간 단위가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긴 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고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 고려연 지분을 팔아라. 하나솔루션 주주들의 요구인데 이게 유증이랑 뭐 약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지 말고 이제 하나솔루션의 어떤 그 관계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고려아연의 지분을 팔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유상증자 하지 말고 그냥 니네가 갖고 있는 고려연 지분을 팔아라라는 얘기인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상증자 규모가 2조 한 4천억이었다가 이제 주주분들의 원성이 너무 이제 대단하다 보니까 1조 8천억으로 이제 출소를 했죠. 출소를 했는데 그 다음 이제 금융당국이 계속적으로 좀 약간 미비한 점을 짚으면서 지금은 일단은 전면 연기가 된 상황이죠. 일단 하나 솔루션이 이제 고려아연 지분 관련돼서 갖고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하나 솔루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사 이제 하나 임팩트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데요. 하나 임팩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에너지는 하나 솔루션의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아연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하나 임팩트가 고려아연 지분을 한 1.88% 그리고 하나 임팩트 북미법인이 5% 갖고 있으면 이제 더하면은 6.88% 이걸 지금 고려아연 지분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1조 9,600억 한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유상증자 하려고 했던 물량 금액이랑 비슷한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고 약간 좀 오바되는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하나라 고려 아연이 22년도에 이 주식을 수합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거를 네. 이제 왜 백기사 역할을 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했냐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만 서로 수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승계랑 이제 서로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거를 과연 하나솔루션이 매각을 할지는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렇죠. 일단 그 주주분들 중에 일단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유상증자를 해야 되냐라고 한번 좀 어필을 하셔서 이게 기사화가 상당히 좀 많이 됐는데 일단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룹이 이게 주주의 그 제안에 그게 그 뭐 그런 거 저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번 하나솔루션 유상증자가 시장에서 뭐 주주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네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21일이죠. 네,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쟤네도 장 끝나고 보통 하나요 발표를?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아마 저희 그 방송 시작하기 전후 정도 되면 그렇죠.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뉴욕 시장은 끝나고 네. 우리 시장 우리 이제 방송하기 전 네. 그쯤. 네. 한번 얘기 좀 해보죠. 뭐 이거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뭐 비교적 나쁘지를 않아서요. 기대감이 좀 여전히 좀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1분기는 이제 우리는 1분기가 1, 2, 3위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이제 기업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2, 3, 4월 달에 실적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나오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실적이 아니라 이제 가장 최근에 4월 달까지 실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장에서 항상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제 제시를 하는 어떤 컨센서스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스트릿 컨센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500억 달러 정도 안팎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엔비디아 500억 달러 1분기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75조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네.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뭐 이거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1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제 델 테크놀로지 관련된 어떤 행사에 가서 AI 그 인프라 구축은 아직은 진짜 시작 단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구글에서도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죠. 구글 이제 부사장이 AI 관련된 컴퓨팅 능력을 1000배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6개월마다 배로 늘려가서 2030년까지 지금 기준으로 1000배를 늘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델 테크놀로지 회장도 사실 지금은 이제 GPU가 아니라 메모리가 가장 큰 도전 네. 과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시장과 반도체 관련 투톱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것으로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어제 급락장에서도 개인들이 삼성전자 2.1조, 하이닉스도 2.1조 순매수를 했고 5월달 기준으로만 삼성전자 10.2조, 10조 2천억 원 넘게, 하이닉스는 14조 7천억 원을 순매수를 이게 한 것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어떤 그 종목과 섹터는 반도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기사 나오는 걸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투증권에서도 삼성전자 57만 원, 하이닉스 380만 원 목표가 이렇게 조금 전에 8시쯤 넘어서 자료가 또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노무라가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 또 노무라가 치고 나가고 또 후속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누가 가장 높은 가격을 먼저 부르든지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크다.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를 거야.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도 겁나게 오를 거야. 사실 이 딱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말씀하신 엔비디아 실적에서 좀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수요에 대한 지속성 여부 이거 좀 확인하는 게 훨씬 뭐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슈는 삼성전자 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 27일 날 출시가 되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 또 어떤 시장 영향을 줄지 오늘 박근호 의원으로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바톤을 이제 넘겨보죠. 프리마켓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1% 전후에서 지금 두 회사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화면에서 보시죠.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2.5% 올랐던 부분들, 그다음에 암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샌디스크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 조금 한 2% 가까이 올랐다가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강보합을 유지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극적 타결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사실 가장 큰 관건이죠. 네,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이 준비하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시장 영향 좀 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ETF 27일로 이제 출시가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 이제 코리아 빅샷에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사실 코리아 빅샷이 아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ETF를 매매를 했을 때 과연 본주만 매매를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차트로 여러분들께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인버스까지 상장을 하죠. 인버스는 하나씩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2배짜리가 나오는 순간 코덱스나 여러 가지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2배짜리는 인기가 확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가 이제 코스피 2배짜리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반도체 투톱 목표가 상향해서 개인 자금 대거 유입 가능성이 이제 예상이 된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자, 증권가는 실제 주가 방향성 바꿀 정도의 영향력은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장 마감 한 3시서부터 3시 30분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 ETF 거기다가 더군다나 단일 종목 ETF 같은 경우는 매일 목표 수익률 배수 만약에 삼성전자가 2배 올랐으면 2배짜리 ETF는 4배를 맞춰줘야 되고 뭐 0.5% 올랐으면은 뭐 1%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장 마감쯤에 올라가는 날은 매수가 확 몰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겠죠. LP들이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오히려 장 마감쯤에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좀 약간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4월 달에 미국에 상장된 이제 메모리 반도체 ETF, 이제 DRAM이라는 ETF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들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28%, 삼성전자 19%, 하이닉스가 28%인데 이게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메모리 ETF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20%가 안 되는데 하이닉스가 그거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중인 거의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어떤 ETF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군당 한 8개씩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8개씩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같은 회사 거 이제 1Q,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1Q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ETF는 이제 하나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은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죠. 하나 자산운용. 그러니까 에이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어떤 증권사는 한투죠. 한국투자. 그러니까 에이스는 한국투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다 레버리지 상품인데 인버스 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신한에서만 인버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버스가 일단은 플러스 한화에서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신한에서 인버스가 나와 있는데 모두 다 2배짜리죠. 2배. 하지만 제가 사실 ETF에서 레버리지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이 나올 때
무조건 인버스 상품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자산운용사에서는 레버리지만 다르고 지금 인버스는 안 다루고 있다라는 게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워런트에서도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콜 워런트는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되는 게 많이 나오죠. 그게 우리나라 상품 설계 좀 잘못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보면서 레버리지 상품과 본주를 매매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알기 쉽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홍콩의 이제 CSOP 자산 이제 ETF 운영사가 출시한 삼성전자 데일리 2배짜리 이것과 똑같은 흐름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자, 3월 첫째 거래일서부터 전쟁 나서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 2배짜리 ETF가 지금 이게 뭐 한 달 정도 기간이 정확히 한 달 기간 동안에 48.68%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떨어졌으니까 뭐 2배짜리 ETF는 48% 정도 떨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럼 매수한 날 3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 혹은 2월 말에 매수를 하셨다 생각을 하고 쭉 옆으로 가보면 언제 이게 원금이 회복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2배짜리 ETF 원금 회복은 5월 달 넘어가서 원금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에 매수를 하셔서 혹은 3월 초에 매수를 하셔서 급락한 후에 이제 회복을 해줬는데 이게 5월 넘어가서 원금이 회복이 됐죠. 그러면 본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본주는 같은 기간 동안에 22.77% 하락을 했는데 원금을 회복을 한 건 4월 중순쯤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레버리지는 여기에서 회복을 해줬고 원금이 이제 삼성전자 본주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약간 넘어서 회복을 해줬어요. 물론 뭐 회복을 해준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 많이 흔들다가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2배짜리 ETF는 굉장히 좀 원금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인버스에서 그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인버스 2X짜리 2배짜리 곧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곧버스는 이거는 이제 계산상으로만 하더라도 평생 본전에 안 옵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분들 자 정리를 하면 2배 레버리지를 산 것과 삼성전자 본주를 산 것과의 차이는 물론 수익도 2배가 나지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본전이 오는 시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7일 날 상장을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노바렉스죠. 노바렉스 이름만 들으면 바이오 기업 같은데 바이오 기업은 아니고 건기식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나라 이제 상장돼 있는 건기식 만드는 기업 크게 세 가지 있죠. 한국콜마에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맥스, MBT, 그다음에 노바렉스인데 그 중간쯤에 위치한 어떤 그 포지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죠. 건기식 ODM 기업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건강기능식품들을 대부분 만들죠. 실질적으로 일단 중국 중심 수출 확대로 해서 국내 소비 회복까지 되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풀 가동, 공장 가동률 100%인데. 지금 이제 왜 이제 건기식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냐면 젊은 분들 예전에 건기식은 좀 약간 이 시니어 분들이 드셨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도 이제 회사 출근하시면 오시자마자 이걸 챙겨 드시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건기식입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노바렉스 수출 비중은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30% 수준인데 중국 쪽이 한 7, 80% 정도 차지를 한다. 최근 주요 거래처의 중국 현지 신규 고객사 홍보 진행 중인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바렉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기업의 건기식을 대신 ODM을 해주는지 보면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리를 하면 실적만 마지막으로 체크하면 1분기 실적 1,200억이 넘었고요. 전년 대비 33% 증가. 영업이익 141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68% 증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렉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다가 최근에 바닥 잡고 올라가려는 흐름인데 일단 기관 수급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바렉스의 흐름과
기관 수급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노바락스의 주가 흐름은 기관이 좀 쥐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기관 쪽이 매도를 마무리 짓고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외국인들은 좀 약간 팔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큰 영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좋긴 한데 일단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따라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노바렉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다이소만 가도 건기식들이 한 이렇게 파트를 가득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저도 뭐 자주 가는데 계속 늘더라고요. 또 이 사이즈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박 의원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